저번 시간에 제가 영어 독해와 리스닝에서 우리의 뇌는 예측하면서 읽는다고 했어요. 또는 듣는다고 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컨트롤, 정보를 통제하는 주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해석하지 마라를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오늘 그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문법이나 단어 암기 또는 구문 독해, 연음, 발음 또는 패턴 학습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과거의 정보예요. 우리가 과거를 갖고 계속 연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들은 밖에서 들어온 정보, 이게 바로 밖에서 들어온 정보겠죠? 이 정보가 뇌 속에 들어오면 뇌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예측했던 걸로 치받습니다. 그 접점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이것을 왜곡해서 변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통제권은 누구한테 있죠? 뇌한테 있는 거예요. 문법이나 단어 암기는 밖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어떤 정답을 주게 되죠. 그러나 뇌는 그런 정답을 원하지 않아요. 본인이 갖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그걸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습들은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뇌는 여러분들의 통제를 원치 않아요. 이런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강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자, 미국 공인 대학에서 나온 한 내용을 갖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용은 제가 빠르게 해석할 테니까 그냥 영어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제가 다 해석해 드릴게요. 자, you don't have to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당신은 할 게 없어요. 바로 그것이 학습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언어 학습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것이 학습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뭐 할 필요 없다고요?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해독 또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리스닝이겠지 이럴 때는, 쓴 거라면 독해가 될 것이고, 그렇죠?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을 해독할 필요가 없어요. 언어에 한해서는. 그런데요, 언제가 자신의 학생이 뭔가를 이야기를 했대요. 닥터 노는 스페니셔로 올라는 헬로를 의미해요 라고. 나는 말했죠. 할로는 할로야. 그것은 헬로를 의미하지 않아. 할로야 그냥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시사하고 있는 바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뭔가를 하는 걸 당신은 번역을 해서 네이티브 랭귀지로 바꿔요. 그것은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말 쉽게 한번. 먹다란 말은 뭐죠? eat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영어를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영어를 잘 하시는데 이젠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명 먹다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eat의 뜻이에요. 이제 아셨죠? 먹다는 뭐라고요? eat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밥 먹었다. 딱 맞죠? 근데 이것을 참 이상한 게 밥 먹었다는 말은 다 이해가 안 돼. 물음표 들으면 또 의미가 달라져요. 밥 먹었어? 그 물어보는 말이죠. 밥 먹었어? 그러니까 먹었는가 안 먹는가. 이틀을 했냐 안 했니? 이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 뜻 아닌 거 아시죠? 인사말인 거. 겁을 먹었다. 이 순간 이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어하죠. 겁을 먹었다? 겁을 먹어? 어떻게 먹지? 보이지 않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이트해? 자판기가 돈을 먹었다. 자판기가 먹어? 이 동작은 사람이나 동물이 하는 거지 이런 기계가 하는 것은 아닌데? 뭐지?
자, 외국인이 많이 의아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양반이고 우리 친구 먹었어요. 직역하세요. 문법적으로. 자, 여러분 문법적으로 통제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뇌가 통제하지 않고 문법적으로 통제하세요. 우리 친구 먹었다면 우리들 있잖아. 친구를 먹었어란 말로써 식인 행위가 100% 맞는 거예요. 우리 친구 먹을래? 야, 쟤 먹자. 뭐예요? 식인이죠. 할머니 뼈 해장국은 어떻겠어요? 할머니 뼈로 만든 해장국이라 드신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법적으로 또는 단어의 뜻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통제권은 누가 갖고 있죠? 여러분의 뇌가 갖고 있어요. 우리 뇌는 탑다운 방식으로 지시를 해요. 네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난 듣지 않겠어. 이게 언어예요. 그래서 할로를 헬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로는 할로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먹다를 이틀로 배우면 평생 한국어 못해요. 평생 한국어 못합니다. 더위 먹었다. 더위를 어떻게 먹죠? 난 틀려 먹었다? 나는 틀려 먹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틀린 거를 먹었다 뜻이잖아요. 난 틀린 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오락기가 돈을 먹고 날랐다. 애 먹었다. 마음 먹었다. 보이지 않는 걸 다 먹어요. 얼마나 활용 범위가 넓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영어를 잘못 배우고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하면서 먹었다는 말을 배우면 앞으로 배울 거는 100만 가지를 배워야 돼요. 먹다 하나로 100만 가지를. 무한대로 배워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건 대략 30개, 40개 되거든요. 30개 되려나? 그래, 여러분들은 한국인일 때 다 이해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먹다 갖고 관용구라고 하면서 막 표현하는 걸. 그러면 우리 뇌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알았어, 네가 먹여줘.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러면 영어 끝이에요. 독해할 때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들 되게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나 그럼 끝이에요. 리스닝도 해석하시면 안 돼요. 미래를 본다고 했죠. 뇌는 미래를 봐요. 저번 시간 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몇 살 먹었어? 나이도 먹는다로 표현하고요. 행사 말아 먹었어. 말아 먹어? 물에 말아 먹다 뜻이잖아요. 물에 말아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행사 말아 먹었어 란 말 할 때 물에 말아 먹다? 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이 뜻이 나올 수가 없어요. 리모컨 버튼이 안 먹혀. 버튼이 안 먹혀. 먹히지 않아. 버튼을 먹어요. 주먹을 먹이다. 주먹을 먹인다는 거예요. 내 주먹을 걔 입에 넣고 먹으라고 줬다는 거죠. 외국인들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우리는 문법에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 중요하니까. 한 방 먹이다. 너 귀를 먹었니? 귀를 먹었다. 귀를도 빼죠. 너 귀 먹었니? 대충 말하죠. 골탕을 먹이다. 골탕 먹이다 하죠. 를 안 붙이면 골탕 먹이다. 바질에 주름을 먹입니다. 쟤네들은 우리가 먹혔다. 쟤네들 우리가 먹혔다. 깡패들 쓰는 말이죠. 야, 쟤네들 먹혔어. 우리가 졌다는 얘기죠. 장판에 풀 잘 먹혔다. 말이 먹혔다. 말이 먹혔다는 뭐예요? 설득이 됐다는 얘기예요. 골 먹었다. 축구에서 우리 골 먹었단 말 하죠. 근데 골을 먹었다는 건 우리가 골을 먹었다요. 직역하세요. 땅을 먹었다. 땅 먹었다. 전쟁에서 땅 따먹기 하죠. 빠꾸 먹었다. 주식을 재산을 까먹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자연스럽지만 외국인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재산을 까먹었다. 까서 먹었다는 거예요. 포장지를 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포장지고 포장지를 까가지고 과자 먹듯이 먹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돈을 많이 먹는 공사. 많이 먹어. 돈을 먹어. 장사 못해 먹겠다. 이거 더 아주 황당하죠? 장사를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장사를 먹어요. 근데 먹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장사를. 그놈은 너무 어떻게 먹죠 장사를? 결혼생활 못해 먹겠다. 그럼 결혼생활을 먹고 싶으면 못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먹고 들어가다. 이기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먹고 들어가는 게 왜 이기고죠?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먹고 들어간다는 게 왜 이기고입니까?
먹고 떨어져. 이 말은 뭐예요? 콩고물이죠. 야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이걸 먹고 떨어져. 이런 말. 나 3등 먹었어. 3등을 먹었다. 뭘 먹었다는 거죠? 이틀을 다식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양반이에요. 이 정도 가면은 이젠 거의 뭐 폭력적이죠. 벌레 먹은 복숭아란 말 쓰죠. 가 거의 안 쓰죠. 벌레 먹은 복숭아야 이런 말 합니다. 문법적으로 따져보세요. 복숭아 먹은 벌레가 맞아요? 복숭아를 먹은 벌레예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복숭아가 벌레를 먹었다예요. 복숭아가 벌레를 먹었다. 벌레 먹은 복숭아잖아요. 다시 보세요. 가를 우리가 안 붙여요. 거의 를도 안 붙여요. 이게 를띠가 재웠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 대충 말해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벌레가 먹은 복숭아로 하지 벌레 먹은 복숭아로 하거든요. 그럼 은은 수식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얘를 꾸며주게 돼요. 수식어가. 그러면 벌레 먹다 벌레 먹은이 된 거예요. 벌레 먹은 복숭아. 벌레 먹은 복숭아므로 벌레가 먹었다고 해석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복숭아가 벌레를 먹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법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벌레 먹은 복숭아는 아무리 들어도 벌레 먹은 복숭아. 벌레 먹은 복숭아. 벌레를 먹었구나. 복숭아가 벌레를 어떻게 먹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왜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그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왜 영어는 탑다운 방식으로 배워야 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텀업 방식은 하나하나 다 배우는 거예요. get to, gotta. 이 발음이 한 여러 개 나오죠? 다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씩 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다 분석하고 먹다는 이 단어 갖고 먹다로 해석하니까 여러분들은 수만 가지의 먹다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렵죠. 자, 모든 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지를 보셔야 돼요. 미국 공인대학에서 했던 이 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할로는 할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로 가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해는 7일이죠. 듣기는 ELP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극을 줘야 돼요. 뇌에다가. 뇌에는 자극을 주면 돼요. 그래서 걔한테 지속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해석할 수 없게끔 해야 돼요. 근데 문법과 단어는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한테. 누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이틀한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봅시다. 몇 개죠? 이걸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먹다 하나를 몇 개 쓴다고요? 한 40개, 100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다.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아실 겁니다. 아셔야 되고. 그러므로 영어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나라 영어 방식, 문법, 구문 독해, 리스닝에서는 여름 발음 배우고 그리고 패턴이 있다 생각해서 그 패턴만 배우는 이런 영어는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패턴 학습한답시고 하면은 먹다를 암기하셔야 돼. 다. 그 말이 패턴 학습 그거예요.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시작 겁먹었다 밥 먹었다 겁먹었다 우리 친구 먹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것도 외워야 돼. 패턴이니까. 우리 친구 먹었다 할머니 뼈 먹었다 할머니 뼈에 잠고 먹었다 할머니 뼈에 잠고 먹었다 이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건 이미 스킬 학습법으로서 틀렸다라고 결론이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 매달린 이유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강사든 유튜버든 간에 걔네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저를 공격하겠죠.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반박이니까. 그러나 이 입과대에서 말한 대로 할로는 할로예요. 할로는 헬로가 아니에요. 이틀은 먹다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같은데 물론 이틀을 먹다라고 처음에는 배우는 게 맞아요. 1단계 맞아요. 1단계. 그러나
2단계가 뭡니까? 독해와 리스닝에서는 단어가 it가 혼자 쓰지 않잖아요. 제가 이래서 단어장 암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어장을 암기하면 it를 그냥 애워요. it 먹다 이렇게. 그러면 1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으나 단어장을 암기한 이 문제가 바로 여기 시작돼요. 근데 이걸 애우지 않고 독해 안에서 리스닝 안에서 read를 해석하지 않고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it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우리 뇌가 그것을 본질적으로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 별 한번 칠까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분 말 잘했어요. 이 교수님. 뭐라 합니까? 당신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언어의 학습이에요. You don't have to do that anymore. 더 이상 할 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당신이 할 건 없다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신이 할 건 없다. 누가 한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뇌가 걔가 알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석하는 방법 배우지 말라고요. 이런 것들. 단어 같은 거 딱 it 뭐다. 뭐 이렇게 1대1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걸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